어?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있고 한쪽은 슬리퍼가 벗겨졌네요. 아, 많이 다쳤어요. 모자이크가 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상처를. 네. 푹 패였어요. 살이. 아스팔트에 푹 긁혔는지 오토바이에 찍혔는지. 예, 흉터도 많이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이 푹 패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요. 요 택시 때문에 그랬어요. 택시는 찌그러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 2차로 3차로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저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쑥,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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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이렇게 다시 저 택시가 들어올 때, 네, 여기서 깜빡이 없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예, 한 2m만 더 갔으면 저 택시랑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경찰이 조사했는데 저를 가해자래요. 급 브레이크 잡다가 부딪힌 거예요. 이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앞괴 손상 팍 눌렸다는 거예요. 다리. 네. 정맥 파열. 수술했는데 감염돼서 괴사. 그냥 살이 좀 일부 썩었다는 거죠. 그냥 푹 들어가고 다 성형수술까지 필요하고요. 아,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이게 이주 진단이래요. 미쳐. 살인미수 사건도 이주 진단이 있어요. 살인미수 했는데 푹 찔렀는데 그 찔린 거 2주 지나면 꼬매면 2주잖아요. 그 살인미수가 진단이 2주예요. 좀 더 들어가서 좀 위험하면 3주 나와요. 그 진단 주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 조금 삐끗한 거하고 아까 이거 같아요. 이거 2주 진단밖에 안 주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러진 데 없으면 2주예요. 미쳐. 네, 요거 보세요. 이거 푹 패였어요.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어차피 그거 꼬매서 실밥 푸는데 2주 걸린다는 거예요. 경찰은 택시가 이분 말로는 깜빡이 안 켰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블랙박스 잘 안 나오는데 택시가 차로 변경한 것과 오토바이 넘어진 것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 혼자 사고다. 단독 사고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관이 보내준 문자가 있어요. 문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네, 그건 제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재조사 신청된 결과 서울청에서 회신된 내용은 그냥 끝내래요. 민사적인 부분은 변론을 하고 택시의 진로 변경과 비접촉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대요. 아이, 서울청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상대방도 잘못 좀 있겠죠. 네, 여하튼 우리는 그냥 끝낼게요. 민사소송에서 알아서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조사관이 보내준 거예요. 앞으로 저 성형수술 받아야 되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왔나요? 오토바이는 몇 cc인가요?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진 건가요? 이대로 가면 박을 것 같아 방어차에서 넘어진 측면도 있나요? 이 문자 담당 조사관이 보내준 건가요? 네, 깜빡이 안 켜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는 125cc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보내준 문자고요. 깜빡이 안 켜고 진로 변경한 차를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졌어요. 추가 질문 드릴게요. 교통사고 분적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급제동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저 급제동 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제가 저보고 급제동 안 했대요. 급제동 했으면 피할 수 있었어야 된대요. 저는 급제동 하다가 넘어진 건데요. 바퀴 두 개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고 차량과의 거리가 21.7m래요. 그 차가 차선 딱 들어올 때. 근데 정지거리가 불박차 속도는 속도로 볼 때 18.9m면 멈출 수 있어야 된대요. 2.8m 여유가 있었대요. 왜 못 멈췄어? 급제동에서 멈출 수 있었어야지. 그래도 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 제가 평균 40인데요. 여기 제가 달린 속도 40인데 그러면 제가 0.25초 늦게 브레이크 잡았다는 얘기래요. 제가 0.25초 늦게 브레이크 잡았다고 해서 넘어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거, 경찰은 민사는 몰라도 형사는 책임이 없어. 서울청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택시 70, 오토바이 30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택시 측에서 이의 신청하니까 서울청에서 택시 잘못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담당 조사관은 택시가 더 잘못한 걸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서울청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보면은 잘못 없다라고 서울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처음엔 택시 70이었다는 거예요. 비접촉 사고 6대4, 깜빡이 안 켜서 7대3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석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강남구에서 사고 났다. 자, 뭘 조사하는 것이냐? 이륜차의 속도 및 사고의 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과연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해보겠다. 자, 아까 블랙박스 보신 내용들을 이렇게 30프레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때 차선 밟을 때 이때 위험하다. 이때 오토바이는 위험을 느꼈을 거다. 차선 딱 밟는 순간에. 그리고 들어오고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보신 그걸 갖다 구분 동작으로 나눈 거예요. 이륜차의 속도. 이륜차의 속도는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몇 초 걸리냐 금방 갈 수 있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택시가 들어오기 전에 42.3이었다가 40.3에서 38.3으로 가고 있었다. 택시가 들어올 때는 38.3이었다. 그리고 사고의 피 가능성, 정지거리라는 게 있는데 정지거리가 요만큼인데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너 이따 멈췄어야 돼. 근데 왜 이만큼 더 왔어? 다시. 그게 아니고요. 사고 여기서 났는데 사고 여기서 났다. 근데 사고 여기서 멈췄다. 근데 미리 멈췄으면 사고 안 난다. 당연하지. 근데 원래 그 차 정지거리 이만큼이다. 근데 여기서 사고 났다. 정지거리 앞에 사고 났으면 네가 잘못했네.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는 여기서 났는데 정지거리가 여기다.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야 된다. 정지거리가 이만큼이다. 근데 여기 사고 났다. 이건 못 피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공주거리.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기까지. 브레이크가 딱 잡힐 때까지의 보통 1초로 본다. 운전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로 본다. 그러니까 뭐가 탁 여기서 튀어 나온다? 그러면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면서 1초 동안 가다가 요때부터 끼끼끼끼끼 한다는 거죠. 요걸 공주거리라고 그러고 요거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요걸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보통 1초로 본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옛날에 0.7초로 봐서 지금 1초로 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4초까지 보기도 해요. 노인분들이요. 자, 그래서 K5가 3차로 들어설 때 3차로 들어올 때 그때 위험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가정하면 이때 거리가 21.7m다. 그리고 주행속도로 보면은 정지거리는 18.9m다. 18.9m에 멈췄을 텐데 너는 왜 21.7m 가서 넘어졌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여기서 저 앞에서 택시가 들어온다. 택시가 이렇게 들어온다. 너 여기서 발견했다. 오토바이 여기서 발견했다. 근데 너 여기서 넘어졌다.
원래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만큼 더 갔어? 왜 한 2m 정도 더 갔어? 2. 몇 m? 2.8m. 여기서 넘어졌어야 돼. 여기 섰어야 돼. 근데 왜 너 여기까지 가서 넘어졌어? 너 그러니까 네가 딱 위험을 느끼고 곧바로 급제동했으면은 여기서 멈췄어야지. 너 이만큼 더 간 거. 이거. 넌 충분히 멈출 수 있었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불박차가 38.3이면은 18.9m에 멈출 수 있었어야 했는데 너 왜 21.7m에서 넘어졌냐 이 얘기예요.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을 느낀 시점부터 충돌까지, 충돌은 아니죠. 네, 넘어진 지점까지 22.7m인데 충분히 19.8m, 18.9m 멈출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네가 그 택시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급제동했었으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너는 18.9m만 가서 멈췄어야 되는데 왜 21.7m 가서 넘어졌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인지 가능 시점에서 충돌까지 거리, 충돌은 아니 넘어진 데까지예요. 21.7m보다 정지거리가 더 짧다. 요때 너 멈췄어야지 왜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지반응 시간은 1초를 적용했고 오토바이의 이륜차의 마찰 계수는 평균 0.7을 적용했다. 우리 매뉴얼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너는 18.9m까지만 가서 딱 멈췄어야 돼. 너 왜 2.8m 더 갔어? 보이면 바로 급제동했어야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 택시와 무관해.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택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토바이 혼자 단독 사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투표의 가치가 없죠. 다시 해보죠. 네, 이때 느꼈다. 그럼 너는 여기 가서 여기 멈췄어야 돼. 왜 더 가서 넘어졌어? 오토바이는 두 발이죠. 두 발에서 마지막에 딱 멈출 수 있나요? 급제동하면서? 급제동하면 으악 하면 네 발은 자동차는 멈추지만 오토바이는 아이고 참 그래도 여유 있게 쓰면 멈추겠지만 너무나 급박하면 넘어지겠죠. 그리고 멈추면서 넘어지면서 이분이 말씀하실 때 이분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2.8m 전에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의 전적인 잘못이래요. 민사 따로 하래요. 0.25초 늦었대요. 아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깜빡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거 보고 윽 하는 순간 그거만 보고 있나요? 택시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앞에 뭐가 서 있는 앞을 쭉 보고 있는데 앞에 뭐가 서 있구나 그때 하고 옆에 탁 들어가고 느낌이 같나요? 예상을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륜차의 평균 마찰 계수 0.7이라는데 그때 그 실험했던 오토바이가 몇 cc인지 그것도 확인이 됐나요? 오토바이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찰 계수도 다르고 도로 상황도 다르고 또 들어오는 상황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어쩔 수 없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네, 저 택시 들어온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대요. 여기서 민사는 별도로 하세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판단에 따라서요. 네, 앞차도 잘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처리 못해요. 재조사 신청된 결과 서울시에서 왔어요. 민사적은 따로 하고요. 택시 진로 변경과 비접수 사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대요. 미치겠네. 미치겠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다시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네. 뭐 분석해놓고 별거 없어요. 자, 언제 들어왔어? 그래, 들어올 때로부터 그때 속도 분석 금방 되죠. 몇 메타를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그런데 자, 여기에 섰으면 사고 안 나. 여기 섰으면. 근데 너 왜 여기까지 왔어? 넌 정지거리 여기까지야. 여기 멈췄어야 돼. 왜? 우리의 매뉴얼은 너는 마찰계수 0.7초 적용하고 그 반응 속도 1초를 공주시간 1초 적용하면 너는 멈췄어야 돼. 너 왜 2.8m 더 왔어? 넌 멈췄어야 돼. 못 멈춰. 네가 잘못이야. 이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은 택시 무관하다. 어떻게 이걸로 택시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38.3km에서는 18.9m에 멈췄어야 되는데 너 왜 21.7m에서 넘어졌어? 2.8m. 너 전방주 태만이야. 그리고 급제동 못했어.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제동에서는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 급제동하다 사고 났어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오토바이의 평균 마찰 개수가 0.7 적용했는데 과연 어떤 오토바이로 몇 대의 오토바이로 몇 cc짜리로 어떤 도로에서 몇 번이나 실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때로부터 경찰청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민간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의신청해 보세요. 오토바이도 앞에 차가 막히면은 밀려있으면 그 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토바이가 잘못은 있죠. 네, 상대적 100%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택시 70, 오토바이 30으로 진행되는 게 택시 측에서 이의 제기하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너는 기계처럼 1초를 적용해서 18.9m 멈췄어야 돼. 왜 기계처럼 멈추지 못했어? 왜 2.8m 더 가서 넘어졌어? 택시는 잘못이 없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야 돼. 라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택시는 잘못 없어. 민사로 따로 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이 잘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체로 잘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그 분석에 의해서 택시는 인과관계 없다, 사고 인과관계 없다라는 경찰청의 이의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의 일부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저만 답답한가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질문자분이요. 많이 다치신 그것은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성형수술이 건강보험 될까 모르겠네. 산재에서는 한 번 처음에 꼬매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은 건강보험, 산재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건강보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미용 목적이니까. 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택시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별도로 거시고요. 그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기다려지네요. 지방경찰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택시 쪽에서 했었잖아요. 아까 경찰서에서 택시 쪽에서 이의신청했어요. 민간심의에서 결과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하는 거 택시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오토바이 쪽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의신청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민간심의위원회 되는 게 아니라 3심제잖아요. 경찰서, 지방경찰청,
그다음 지방경찰서 민간심의위원회. 이번에 다시 오토바이 쪽에서 민간심의위원회 올려보세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 결과 올려주세요.